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바로 불면증에 대해 깊이 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해서 일찍 누웠는데도 머리는 멈추지 않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경험. 겨우 잠들었나 싶으면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고 다시 누워보지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는 경험. 이런 날이 며칠만 이어져도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몇 달 이상 혹은 몇 년 동안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만성 불면증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성인의 1015%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불면증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겁니다. 불면증이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할 수 있는 호흡과 명상,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불면증은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 낮 동안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면장애. 잠드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이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면 유지 장애. 잠은 들지만 밤중에 여러 번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조기각성. 아직 일어나기에는 너무 이른 새벽 3시나 4시쯤 눈이 떠지고 더 이상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불면증이라 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3번 이상, 3달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 불면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면증이 생길까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서 뇌의 수면 구조가 변합니다. 20대 청년은 깊은 잠, 즉 서파 수면이 2시간 이상 유지되지만 60대가 되면 3040분밖에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뇌 속의 멜라토닌 분비도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분비량이 줄면 잠드는 과정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같은 정서적 문제가 수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를 앞두고 밤새 뒤척였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은 실제로 불안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그리고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블루라이트는 뇌를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휴대폰만 보지 말아도 숙면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 자기 직전 격렬한 운동, 불규칙한 수면, 패턴올 이런 것들이 불면증을 부추깁니다. 특히 카페인은 체내에서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오후 23시에 마신 커피도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통증, 천식, 비염, 전립선 문제 등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즉, 불면증은 결코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 생활과 환경이 얽혀 있는 종합적인 질환입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가 생깁니다. 학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직장인은 업무 효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수면하는 사람은
교통사고 위험이 무려 11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면역력 저하. 잠을 못 자면 감기와 독감에 쉽게 걸리고 백신 효과마저 떨어집니다.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세포의 활동도 감소합니다. 넷째, 만성질환 위험 증가. 불면증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건강 악화. 불면은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다시 불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치료는 수면제입니다. 분명 단기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 시에는 기억력 저하, 낮 시간 졸림, 낙상 위험, 의존성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지행동치료 CBT-I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을 교정하는 훈련.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일정 시간 지나면 일어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시도하는 방법. 수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고쳐 나가는 과정. 보조적으로는 멜라토닌 보충제, 명상, 호흡법, 이완요법이 도움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따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해보세요. 먼저 등을 바닥에 붙이고 누워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쉽니다. 이 호흡을 10번 반복합니다. 다음은 점진적 근육 이완 훈련입니다. 발끝에 힘을 주었다가 천천히 풀어보세요. 종아리, 허벅지, 복부, 어깨, 얼굴 순으로 진행합니다. 각 근육을 5초간 긴장시키고 10초간 풀어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챙김 명상.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이 과정을 따라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수면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여성분의 경우 갱년기 이후부터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로 매우 짧았지만 인지행동치료와 명상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한 결과 불과 3개월 만에 수면 시간이 6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은 퇴근 후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었습니다. 밤마다 화면을 바라보다 보니 새벽 각성이 반복되었지만 스마트폰 대신 독서와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들인 후 4주 만에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70대 남성은 전립선 문제로 인해 밤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면서 수면이 방해받았습니다. 비뇨기과 치료와 함께 수면 위생을 교정한 결과 이제는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인지행동치료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면서 점차 수면이 안정되었고 시험 기간에도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올바른 방법과 습관 교정,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면 위생 10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잤으니 오늘은 조금 더 자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럴수록 생체 리듬이 더 깨집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자느냐가 아니라 몇 시에 일어나느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우리 몸의 시계가 안정되고 밤에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둘째, 침실은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공부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뇌가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니라
각성 공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침실은 최대한 단순하게 오직 잠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을 줄이기입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녹차, 심지어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새벽까지도 각성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기입니다. 잠깐의 낮잠은 집중력과 기분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길어지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낮잠은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수면입니다. 다섯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 SNS, 뉴스, 게임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는 우리의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조명은 어둡게, 방은 시원하게 유지하기입니다. 수면에 가장 적합한 환경은 은은하게 어두운 조명과 서늘한 온도입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온도가 숙면에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명이 밝으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므로 취침 전에는 전등을 조금 어둡게 조절해 주세요. 일곱째, 늦은 밤 격렬한 운동을 피하기입니다.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켜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운동은 저녁 식사 후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자기 전 따뜻한 샤워로 긴장을 완화하기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가면서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또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 동안 쌓인 피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각성을 유도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홉째,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쉽게 잠들기는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고 수면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술은 절대 수면제 대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10번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기입니다.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편안한 음악을 듣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누우면 오히려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누워있는 시간은 오히려 침대를 잠 못 이루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 수면 위생 수칙은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면 불면증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면증의 정의, 원인, 영향, 치료, 그리고 실제 실습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이해와 습관 교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영상을 듣고 오늘 밤은 조금 더 편안하게, 내일 아침은 조금 더 개운하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